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태풍 카눈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만 많은 비를 뿌리면서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에 도달한 시각엔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 바닥을 맨홀 뚜껑이 뚫고 들어올 만큼 위력이 강했는데 우리 지역 곳곳도 태풍 카눈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이 붕괴되는가 하면 주택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고 가로수와 수확을 앞둔 벼들이 쓰러지는 피해들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태풍 카눈은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면서 북상하고 있고 오늘 밤 9시쯤엔 서울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죠. 전문가들은 소형급으로 바뀌어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태풍으로 초긴장 상태이지만 일부 철없는 어른들의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태풍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각에 전 해안가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이 있었고요. 서핑을 한 간 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에선 태풍 흰남노 때 유튜버가 파도에 휩쓸렸던 바로 그곳에서 한 유튜버가 또 카메라를 켰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는데 철없는 어른들,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참 겁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태풍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지역 소식들 이어서 뉴스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수 지역 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을 하느냐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여수시의회 강지연 의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10일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은 이번 주 취재기로 시작합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코너를 시작하는 이유는 태풍 소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현장에서 또 태풍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죠. 예, 그래요? 그럼요. 이제 전방에서 태풍 상황이랑 피해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야 또 조심하시고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를 또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막 커피도 누가 주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국동항 쪽에 나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슈퍼를 하시는 분이 저희가 계속 밖에 서가지고 현장 연결을 하니까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커피를 직접 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지역의 또 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보다 경로를 우리나라 쪽으로 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가 그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전남은 어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어제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일 피크였던 게 오늘 새벽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새벽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그다음에 강풍도 강하게 이제 세게 불었었는데 이제 그 태풍 카눈이 전남 지역에 최고 근접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보가 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그래서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좀 제일 피크였고 12시 1시가 되면서 이제 비도 소강 상태가 되고 바람도 점차 그쳤는데요. 일단 피크 시간이었던 오후 1시까지 어제부터 해서 오후 1시까지 전남 소방에 56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명구조가 1건, 안전조치가 52건, 배수가 1건이었어요.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 지역은 아니었고 이제 장성에서 큰 간판이 넘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차량 안에 이제 사람이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인명구조 1건이 이루어졌고 뭐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이쪽에는 도로가 침수된다든지 나무가 쓰러진다는 피해가 있었고 또 여수에서는 지붕이 조금 날아가는 그런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네. 뭐 이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대조기라고 불리는 시기랑 맞물려 있었어요. 맞아요. 새벽 2시쯤. 그쵸. 새벽 2시, 3시 이때가 또 만조 시간이었고
됐고 그다음에 9시부터는 이제 수위가 점점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그 해안가 지역에 피해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넘어갔고 또 그다음에 여수 같은 경우는 양식장도 많잖아요. 예. 축구장 뭐 2천여 개 크기를 모아놓은 것만큼 가두리 양식장이 많은 곳인데 뭐 지난 여름 그러니까 올 여름에 고수온 때문에도 어민들이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태풍이 오면서 양식장 이제 피해도 걱정이 됐는데 뭐 아직까지 집계된 건 없는 걸 보아하니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예. 시간을 좀 두고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 이제 피해가 없어서 좀 다행이다.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조치를 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뭐 좀 잠잠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이 대비는 진짜 철저하게 해놓는 것이 그 그쵸. 후를 본다면 네. 가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상했던 게 뭐 수증기도 많이 머금고 있고 이번 태풍이 굉장히 강력하고 일본을 지나오면서 비 피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려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약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태풍이 너무 천천히 북상한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그 한국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당초에 예상을 했었잖아요. 예. 네, 그런 것 치고는 그 피해가 크지 않아서 물론 뭐 광양에는 뭐 백운산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많이 오긴 했네요. 그렇죠. 그 지난 장마 때도 호우 피해가 좀 집중됐던 여수 돌산에도 한 150mm가 내렸거든요. 비가 좀 많이 왔는데 그때 장마보다는 피해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모든 지자체가 이 예보를 다 주시하고 좀 전국적으로 아무튼 이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 이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총 비상 상황이었다면서요? 예, 그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조금 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크게 있었잖아요. 인명 피해도 상당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태풍이 온 거라서 그런지 좀 이번에는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을 좀 벌인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고.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던 것 같더군요. 그렇죠. 전남 같은 경우는 산사태 우려 지역의 주민 940여 명이 미리 대피를 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댐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 하류 지역 쪽에는 이제 또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한 5천여 명 되는 이제 주민들을 위한 대피 계획도 세웠고 그다음에 전남 57개 해수욕장은 9일부터 전면 폐쇄에 들어갔어요. 예. 그런 뭐 노력들도 했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소방과 경찰에서도 비상태세를 갖추고 계속해서 현장을 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119 신고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이제 접수할 수 있는 접수대를 늘렸고 그다음에 이제 좀 위험한 지역에는 특수 구조대까지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백길, 하늘길 그리고 철도길도 맡기면서 한동안은 고립된 상태였어요. 네, 맞아요. 일단 목포와 여수, 섬을 오가는 53개 항로 83척이 배가 통제가 됐고 그다음에 KTX 열차 같은 경우도 운행 중단이 생겨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수공항 같은 경우에도 항공편 20여 편이 결항이 돼서 하늘길, 백길 다 묶인 상황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집계를 뭐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큰 피해 없이 마무리가 잘 돼서 집계할 때도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태풍 카눈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기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소식들 또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진행하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관 후원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었던 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불법 후원한 혐의로 전 여수상공회의소 박용아 회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의 주도로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아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고 박 전 회장을 이 해당 후원 조직에 거액을 후원하게 된 경위와 후원의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5월 이용규 현 여수상공회의소장이 여수상공회의소와 관계없는 위법성이 의심되는 기부금이 발견됐다며 전임 박 전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해당 연구소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지역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개된 기부금 내역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1월과 2월에 4천만 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 2억 5천만 원 상당을 연구소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한 정치자금의 출처로 해당 기부금을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9,400만 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소가 박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모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박 전 회장의 근거지와 연구소, 후원기업 및 단체 사무실, 관계자 거주지 등 모두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여수상공회의소에 공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내부 갈등에서 출발한 비리 논란이 결국 중앙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로 확대된 셈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여수상공회의소 내부 갈등의 결과물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상공회의소에 대한 불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상공인들의 권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할 상공회의소인데 오히려 지역 상공인들과 주민들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상황,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올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시 다안면 신원리 섬진강 인근에서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광양시가 현지에서 진행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했어요. 네, 최근 광양시 다안면 신원리 섬진강 일원에서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광양시가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섬진강 일원 불법 매립 사례는 다안면 신원리 일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허가를 받은 이 특정 필지가 편법을 통해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지역의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와 현장의 개발 회기 현황을 확인하는 정보 공개 청구가 신청되자 최근 현지 확인을 통해 특정 지역의 개발 현장에 대해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매립 고발 조치와 관련해 당초 광양시는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해 비공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무부서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이 나오고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접수되고서야 현장의 불법 매립 상황을 광양시에서 파악을 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행정당국이 허술하게 개발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겠어요? 네, 광양시는 언론의 지적과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를 비공개로 해오다 최근에서야 관련 부서가 개발 행위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관련 불법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다안면 신원리에서 진행된 특정 개발 현장 두 필지가 사업 계획보다 더 많은 높이로 매립을 진행했고 허가지역 외까지 침범해 불법 매립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광양면 다안면 신원리 일대에는 최근 특정 우량농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현재 두 필지가 고발 조치됐지만 전수조사 후에 고발 건수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죠. 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노관규 시장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 사업이 의회의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순천시가 노시장의 원도심 활성화 공약으로 추진해온 시청 앞 미관광장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면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현재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청사 부지를 매입해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사가 준공되면 순천시는 483억 원을 투입해 청사 앞에 대규모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쳤지만 이번에 시 집행부가 올린 실시 설계비 추경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한 상태입니다. 시의회의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되자 원도심 지역 주민단체는 그동안 순천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별탈 없이 추진하고 있던 해당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추경 예산에서 후속 예산을 삭감했다며 시의회의 예산 삭감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노관규 순천시장의 공약 사업인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시의회 예산 삭감 조치,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짚어봤던 광양의 정인화 시장의 선거 공약이죠.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 같은 맥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어떤 공약 사업이 같은 정당이어도 쉽지가 않은데 무소속 시장 역시 쉽지가 않아요. 네,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 이 공약 사업의 예산을 승인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광양시에 이어 순천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비해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점은 정인화 시장의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 지난해 시의회 본예산 심의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된 이래 추경 예산의 연이은 삭감으로 예산 확보 3수까지도 실패했는데요. 노관규 시장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관규 시장에게 위로가 되는 사안은 노 시장의 시민광장 조성 사업은 용역비부터 삭감된 광양시 철동상 사업에 비하면 이미 용역비를 집행해 사업의 명분을 확보했고 실시 설계비가 삭감된 상태라 재수 도전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순천시 원도심 지역 주민단체인 원도심 상임연합회와 일부 건물주들이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순천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의회로서는 계속해서 실시 설계비를 삭감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비 추경 예산 삭감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민광장 조성 사업의 효과에 대해 지역 내에 여러 의견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죠. 근데 여수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하느냐, 직영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태풍 속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3월에 대형 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한 이후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노조가 폐기물 처리 민영화 반대 집회를 열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 비롯해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관련된 여러 잡음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오늘 가질까 합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재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수시가 올해 3월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폐기물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네. 대형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전환했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인데 기존의 직영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생활적 배출량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 공동주택하고 또 펜션이 증가했고 또 도시 지역에 또 강화이 많이 급증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도시관리공단 인력과 장비로는 이 급증하는 생활 폐기물을 제때제때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여건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일평균 한 60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30-40건밖에 처리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립장에 대형 폐기물하고 이제 이런 재활용품 등을 매립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민간이 따기 불가피하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서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돼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실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이제 시 측의 입장이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한시적으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 종합해 보면은 시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 측에서는 그 이전에 이건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 미뤄왔고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사실상 보면 좀 거기에 대해서 대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이었죠.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노조 측에서 이 폐기물 처리 민영화 반대를 외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 현수막도 걸려 있고 민영화라는 게 민간 위탁인 거잖아요. 예. 여수시가 다른 폐기물 처리도 이 민간 위탁 전환 방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그 시에서는 민간 위탁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선에 급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폐기물은 23년도부터 올해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은 3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1년 동안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자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1년 동안만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제 재활용 그 폐기물은 24년도부터 이제 한다고 여수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폐 플라스틱만 지금 4년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분만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또 4년 동안을 계약을 할지 의회에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건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폐 플라스틱은 공동주택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적용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다 하는 게 이제 여수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과 뭐 직영 처리 뭐 상황에 따라서 한번 다르겠습니다만 뭐 하나 딱 꼭 집어서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혹시 실제 민간 위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선례가 좀 있습니까? 예, 많은 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여 년 전까지는 민간 위탁을 다 했습니다. 예. 그 외주 업체에다가 줘가지고 경쟁력 있게 그렇게 했었죠. 그 재계약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해서 이제 우리 직영 처리로 그렇게 했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80% 정도가 민간 위탁을 통해서 경쟁력 있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세가 민간 위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인 것이 직영의 장점, 민간의 장점은 뭐가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장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직영의 장점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예.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것도 이제 활용하기에 나름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안정성일까요? 직원들이 안정돼 있잖아요. 직원 고용의 문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일자리에 걱정이 없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직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해도 걱정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민간 위탁은 사실상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에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잘못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네, 했을 때의 예산과 민간 위탁으로 했을 때 예산은 큰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에는 크게 없어요? 비용의 문제는? 차이는 비용의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선정을 해놓고 예. 그 범위 내에서 가게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단지 민간으로 하다 보면 매년
아니면 3년마다 이렇게 재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 구역에 대해서 그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기존의 방식대로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또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사실상 보면 이제 운영을 해온 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데 지금 이제 이전에도 이제 노조 측에서도 대형 폐기물을 위탁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별 잡음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본전의 업무를 놔두고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다음에는 다 내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아마 노조 측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도 자기 업무는, 기본 업무는 그 쓰레기 처리가 기본 업무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자체에 대한 잡음도 좀 많습니다. 최근에 주차장 예. 위탁 관리를 11년째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근래 매스컴에서 그 여수시 주차 시스템 11년째 특정 업체 독점 논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사실 보면 이제 주차장이랄지 뭐 수영장, 뭐 휴양림, 또 종량제 봉투 공급 이런 것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쉽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또 공익적인 부분, 또 생산적인 어떤 부분, 또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진짜 아닌 말로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의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우면 남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게 합니다. 또 짚어볼 것이 최근에 환경미화원 취업 비리까지 발생했어요. 뭐 네.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최근 양상인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네. 일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까? 터지게 터졌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여수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또 이 문제는 사실상 생각보다 대우가 좋은 게 이거 환경미화원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봉도 상당히 높고요, 초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특히 면접관 상당수가 또 전직 그 시청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배점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취업의 비리 원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발본색원해가지고 재발 방지돼야 되고 또 신뢰를 가진 도시공단으로 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의 낙하산 문제를 노조 측에서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공단 자체를 아예 해체하자, 여수시가 직영해라,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근데 이사장 낙하산 문제는 뭐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또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문제고 그래서 언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단 말씀이신 거군요? 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도시관리공단이 여수시 산하기관이에요. 근데 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이나 다름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수시가 달리 이렇게 생각하는 공단 자체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지경 저렇게 갔으니까 저는 이제 종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9년까지 그 1968억을 들여가지고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2천억 정도의 어떤 돈이 아니라 3천억 이상의 돈이 들더라도 도시 시내권에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될 건 접근성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 만큼 운반 비용이랄지 환경 오염이랄지 여러 가지를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도시권 내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갖추고 또 시민들이 휴게공간, 체육공간 이렇게 해서 도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수시에서
좀 더 넓게 보고 경쟁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김단비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들 총 정리해 드렸는데 이 카눈의 경로가 전남 동부 지역과 갑자기 또 가까워지면서 한때 비상 상황도 발동이 또 됐었습니다.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어진 오늘 정오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곳이 시장입니다. 여수의 교동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다행히 태풍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네, 매년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면요, 여수 교동시장 상인들은 일찌감치 상가 문을 닫고 이 수해를 막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예. 어제 오후 대부분의 상가들은요, 문을 닫고 매장 밖에 내놓은 냉장고를 청막 덮개로 꽁꽁 감싸거나 물통, 바구니 등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모아 정리했습니다. 예. 이 폭풍 전야에 고요했던 교동시장의 모습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후였지만 이 비바람으로 인해 교동시장의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여수에는요, 예상보다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아서 매년 상인들을 긴장하게 했던 영등천 범람이나 하수도 역류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인근 상인분들 혹시나 모를 수해에 노심초사하면서 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애초 태풍 카눈이 여수와 멀지 않은 곳에 상륙한다는 소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찬 비바람이 불 때마다 이 적재 놓은 물건이 날아가지 않을지 또 비가 들이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상가 정리했는데 예상보다 큰 피해가 없어서 한시름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번 태풍 소식이 있을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상인들 얘기 들어보시죠. 저 태풍이 다 못 나왔지. 아침부터 애초에 안 나왔더만 사람도 안 다니고 물때가 또 만조가 없는 시기거든. 그래서 좀 걱정이 덜 되고 이번 피해는 생각보다 또 없고 그래가지고 다 어제 오후에 전부 다 준비해놓고 단속 잘하라 해가지고 옛날에 수해 막 넘었잖아요. 이제 우리 상인들은 이제 다 가재 도구 같은 것만 정리 제대로 하고. 그래도 불안했지만 좋게 넘어가서 좋았어요. 넘쳐 비가 많이 오면 저 꼬락물이 저기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아침 오전까지 태풍 넘어가기 전까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도 비가 덜 와서 다행이에요. 여가 한 200mm 와보면 꼬락이 넘어버려. 예, 뭐 태풍은 비도 비인데 바람이 많이 불면 물건들이 날아가거나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상인분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시장 인근 도로에 관리되지 못한 노점상들의 물건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의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교동시장 인근에 광주은행 여수 지점이 있는데요. 이 앞 인도에는요, 평소에도 노점상들의 수많은 물건이 적재돼 있습니다. 예. 천막을 덮여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크기별로 쌓아놓은 수많은 대야, 스티로폼 박스, 물통, 의자 등 장사에 필요한 물건과 또 알 수 없는 천막, 쓰레기까지 건물 화단이나 가로수, 심지어 인도 분리대에요. 대나무나 철제 막대기를 노끈으로 묶어서 거기에 고정까지 해놓았더라고요. 평소에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민원이 있었는데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적재물들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시민들은 노점상에 생기가 달렸긴 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러놓고 뜨만 볼게. 뭐 잘못하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지. 도시의 미관상은 안 좋지만 요리할 때 좀 질서 있게 이야기면 질서 있게 놔두면 좋잖냐. 없애갖고 엄청 단속한 것보다도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시로 단속한다고 없애보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여기다가 딱 해서 관리해주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창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놓으면 좀 보기도 좋지. 번호 써가지고 자기 거 딱딱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낫지. 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거리 노점상으로 인도 한쪽에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주차장처럼 하얀 선으로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노점상의 물건을 적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미관과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강수량이 적은 것도 있었지만 안전 대책들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작은 것 하나도 큰 사고 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방안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률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참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주였습니다. 어떤 네. 뉴스와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잼버리 사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태풍 카눈 북상으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 곳곳으로 지금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잼버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유령 인원 숙소 배정 논란이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유령 인원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인원인 거죠. 지난 8일 충남 홍성군은 조직위 측의 요청으로 예멘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을 위한 175명분의 숙소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환영 현수막을 걸고요. 출장 뷔페까지 불렀는데 도착해야 할 대원들이 밤 늦도록 오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멘 대원들은 애초에 한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한국에 없었다고요? 애초에 이 인원들은 입국을 안 한 인원들이었던 거죠. 제대로 된 경위도 듣지 못하고 현장은 철수돼야 했습니다. 예. 비슷하게 경기도 고양시 NH인재원에서도 입국하지 않은 유령 시리아 대원 80명을 위한 숙소를 준비했다가 거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인원 파악이 이렇게 지금 뭐 대회 거의 막바지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니까 참 황당한데요. 그렇죠.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갈데없는 잼버리 대원들을 수용하게 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립대, 명지대, 한양대, 인천대 등등. 기숙사에서도 당일 혹은 전날 갑작스러운 공지와 함께 재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다인실 방까지 숙소로 내줘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예. 또 여학생층에 남자 대원들이 입실하는 등 일이 터지면서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을 막기 위해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편의 침해를 대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최근에 순천에서 잼버리 차량 사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순천 야영을 끝낸 잼버리 대원들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버스가 다른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9일 점심쯤인데요. 순천에서 스위스 대원 36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지역 시내버스와 충돌하면서 잼버리 대원 4명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탑승자 6명 등 총 10명이 다쳤습니다. 예, 이제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었고 네. 그 마지막 피날레를 K-팝 콘서트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잼버리 K-팝 콘서트 공연 두 차례의 장소 변경 끝에 11일 오후 7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라인업도 뉴진스, NCT 드림, 있지, 마마무, 권은비 등등 18개 팀으로 확정됐고요. BTS는 빠졌습니다. 문제는 상암 경기장은 2021년 10억 원을 들여서 잔디를 새로 깔고 잔디 관리에 지금 장기간 공을 들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대규모 인원들이 잔디를 밟게 된 경우에는 잔디 파임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상암으로 선정이 됐고 끝나고 나면 또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공기관 강제 동원령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잼버리 폐영식 및 K-팝 콘서트의 지원 인력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원 약 1,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예. 근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가 공무원도 아닌데 왜 정부가 이 잘못한 일을 뒤처리해줘야 하냐. 이건 뭐 강제 동원이다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뭐 뉴진스 등등 아이돌의 팬들이 잼버리 대원으로 위장해서 콘서트에 입장을 하려고 지금 인터넷상에 스카우트 단독을 구매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참 별의별 미치겠어요. 논란이 진짜 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논란이 진짜 끝도 없네요. 뭐 위장 입장 이거 막을 대책까지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참 부실 운영이 결국 다 화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부실 운영이 확실해진 건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뭐 전 정권 책임론부터 여가부 폐지론까지 이번엔 또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하는지 정하는 데만 좀 바빠 보여서 씁쓸합니다. 예.
뭐 아무쪼록 뭐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네, 돌아왔으면 안전사고 좋겠습니다. 없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래 어떤 거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번 K-팝 콘서트 뉴진스의 혜인 씨가 배우 공명 이치 유나와 함께 진행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진스의 ETA 준비했습니다. 난 이 시간은 은행 서둘러서 정리해야는 위험해 받아주면 안 돼 No you better trust me 답답해서 그래 자반에 덮었지만 없을 때겐 여기저기 눈빛을 불빛내 아주 눈부시게 Honestly 우리 사이에 He's been totally 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한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친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너가 없이 그날 나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wear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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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아파 맘이 너가 걔 못 잊을 때 내 말 믿어. You deserve better than that. 내가 도와줄게. 걔는 그냥 playing. Boys be always flying. Yeah. 내 생일 파티에 너만 못한 그날까지 네가 엄청 혼났던 그날 지원이가 친이랑 여친 그날 걔는 언제나 너가 없이 그날 나만 멋있는 옷을 입고 그날 Heard him say We can go wherever you like Baby say the words and man down All I need is you on my side We can go wherever you like I'll wear you What's yo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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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be there right now. There's a boy on her arm. 네, 뉴진스의 ETA 듣고 왔습니다. 이거 에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ETA가 이게 Estimated Time of Arrival 해서 도착 예정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at's your ETA가 너 언제 도착해? 요 뜻이라고 하네요. 최근 그렇군. 알았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네. 네. 다음 에타 이야기는요? 아니고요. 네. 다음 8월 10일 오늘은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제10회 세계 사자의 날입니다. 사자요? 네. 라이언. 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자 보전 단체들이 지정한 기념일인데요.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 불리지만 현재 밀렵과 헌팅, 서식지 등의 파괴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원에서 또 야생동물이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수컷 호랑이 수호가 돌연 폐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네.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전형적인 호랑이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형적인 호랑이 줄무늬를 가진 그 호랑이 맞고요. 호랑이류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요. 백두 호랑이로 불리는 한국 호랑이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이 시베리아 호랑이는 현재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왜 갑자기 수호가 돌연 폐사한 거예요? 동물원 측에 따르면 수호는 당일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야외 방사 후에 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돌연 움직이지 않았고 응급 진료를 하던 중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시베리아 호랑이의 평균 수명은 원래 15년 정도이고 되게 동물원에서는 한 통상 그래도 20년까지는 산다고 하는데 예. 수호는 2013년생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일 동물원에 위치한 그 과천의 낮 기온이 34.7도 정도를 기록한 점을 들어서 수호의 폐사 원인이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이
전시장에서 내실로 통하는 문을 닫아둔 채 있어서 호랑이가 더위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호랑이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개체이고 해당 시간에 8마리의 호랑이가 있었는데 다른 호랑이들은 괜찮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서 5월에는 지난해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파랑이가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에 걸려서 폐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검사 결과 수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해당 전염병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사인을 찾기 위해서 서울대공원은 외부 기관에 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은 지난 3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얼룩말, 세로가 탈출한 사건 이후에 동물권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면서 폭염 속의 동물권 보장을 위해서 당국이 최선을 다했는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동물권 보장을 위해서 뭐 동물원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는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뭐 동물원은 동물 학대 공간일 뿐이니 폐쇄해야 한다라는 동물원 폐지 찬성 측과 또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동물원은 필요하다 이런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동물원 폐지 찬반을 떠나서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관람객들의 재미를 위해서 동물이 고통받고 희생되면 안 된다. 이런 예.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는 다른 것이니까. 네. 예. 자, 마지막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오늘 사자의 날을 맞이해서 라이온킹 OST Circle of Lif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From the day we arrive on the planet and blinking step into the sun, there's more to see than can ever be seen, more to do than can ever be done. There's far too much to take in here, more to find than can ever be found. But the sun rolling high through the sapphire sky keeps great and small on the endless round.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